최강 종목과 최강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전 세계에 일어난 세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고 탑픽 기업까지 최강 종목까지 선별해드립니다.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좀 어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혹시 개인 투자자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의 한 말씀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포인트로 확실하게 갖고 있는 종목도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삼성 SDI면 삼성 SDI 이렇게 확실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늘려놓으면 심신적으로 또 안정이 되고 이게 또 확실한 종목들은 안전자산의 그런 형태를 좀 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면 좋은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이럴 때는 좀 안정적인 주식, 많이 떨어진 주식의 비중을 늘려놓으면 나중에 좀 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강 종목 규칙 살펴볼게요. 네. 최강 종목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1, 2, 3루타가 결정되는데요. 3에서 5% 수익은 1루타, 6% 이상의 수익은 2루타, 10% 이상의 수익을 내면 3루타 종목이 됩니다.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야구공이 한 개씩 주어지는데요. 9개의 야구공을 다 채우면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야구공이 보시면 꽤 모았는데요. 어제 또 목표 달성한 기업이 있더라고요. 네. CQ레터가 2루타까지 날아갔죠. 네. 2루타까지 날아갔고요. 오늘 3루타까지 날아갈 전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에 상한가 마감했거든요. 네, 바로 이 사우디 경제사절단의 보안 쪽으로 네. 참여된 기업이라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좀 갔기 때문에 일단 어제까지 수익률이 7%인데 오늘 상승 출발하겠죠. 바로 수익권을 높여서 출발할 거기 때문에 보안 관련주의 추가적인 약질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휴니드도 시간 외에서 올랐다고 그러는데요. 네. 휴니드는 변동성이 근데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 플레이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Q레터 오늘장 흐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강 이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최강 이슈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제 이슈인데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오늘은 이미지를 바로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제 이슈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자,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바로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중요한 뉴스만 딱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 분노에 잠식 말라. 좀 전쟁을 더 이상 확전시키지 말자라는 얘기를 보였다라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과거에 또 이스라엘이 참아가지고 또 이제 전쟁이 확전되지 않았던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런 희망적인 내용의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미지를 한번 바로 보면서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조금 증시에 애매한 그런 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파월 연준원 의장님이 또 이제 전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또 연설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장기적인 우리 전 세계 또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장기 성장 목표가 장기 인플레 목표가 항상 2%였기 때문에 이건 꽤 좀 장기적인 목표지만 그래도 증시에 그렇죠.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미국발 리스크는 그거 같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또 재정 부양책 관련된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정 조달을 할 때 국채를 발행하고 국채를 또 시중에 팔면서 시중 금리를 또 올릴 수 있거든요. 뭐 꼭 국채를 무조건 또 판다라고 또 보기도 어려운 거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우리가 지금 고유가 때문에 좀 힘든데 베네수엘라의 이 생산량이 이제 조금 미국의 경제 제재가 완화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국제 유가의 상방은 좀 제한되는 모습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이슈나 뭐 원유국, 산유국 이슈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보면요, 사우디 관련된 이슈가 이제 슬슬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네.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요. 네. 중동 국가들은 지금 재정이 좀 흑자죠. 그렇기 때문에 방산에 좀 소비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뭐 네옴시티에 소비를 해도 되고 좀 소비를 할 여력이 있는데 미국은 좀 다른 게 미국은 재정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해야 되니까 문제고 우리가 이 사우디 또 방한을 국빈 방문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방문하는데 경제사절단이 같이 또 함께 간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좋은 소식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제는 40조 원의 협약이 좀 구체화되는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뉴스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시장 수익률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투자 수익률이 있고 투기 수익률이 있잖아요. 또 이런 이슈가 되면은 또 이슈 플레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경제사절단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경제사절단 관련주들 오늘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관련주 한번 보여주시면 관련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수급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어제 한미글로벌 같은 뭐 그런 종목들도 네, 네. 또 강세를 보였고 이런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부분만 넣어놨는데 제가 네. 네이버 녹색 밴드에 전체 명단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오. 이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방사는 좀 빠진 느낌이네요. 여기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방산이 포함이 되어 포함되어 있는데,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정적이어서 대형주만, 그쵸, 대형주만. 예, 대형주만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우디 경제사절단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네. 기대감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수주를 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베네수엘라의 카드가 또 나왔고, 네. 뭐 저는 어쨌든 중동이 뭐 원유를 더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플랜트 투자를 해야 될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때문에 수주 가능성은 있는데 그 크기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기대하는 수치만큼 나와줄 것이냐가 좀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오늘 시장에는 좀 이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이 협상 내용이 구체화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달에 외국인이 순매수한 기업들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순 매수한 종목들을 저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네. 9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좀 순매도를 했죠. 이 뉴스만 보면은 너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자극을 받으셔가지고 네. 좀 우려가 막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짚어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뉴스를 네. 보면 그 외국인이 좀 국내 주식 떠나는 게 아니야라고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이 판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제가 한번 다음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 한번 네, 드려보도록 맞아요. 할게요. 아니, 그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네.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우리가 네. 외국인 너네들의 지갑이냐 막 이렇게 화내는 시청자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렇죠. 네. 예. 지금은 사실 기대 수익률이 어쨌든 국채 수익률 뭐 5% 돌파를 했다는 소식이 있지만 기대 수익률이 10%가 넘어가는 국내 주식들이 꽤 있어요. 업황도 지금 바닥이잖아요. 앞으로 좋아질 걸 감안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은데 옥석 가리기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외국인 국가별로 매도한 내역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2023년은 사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이게 좀 긍정적인 면이고요. 9월 달은 좀 팔았다라는 게 좀 안 좋은 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국가가 많이 팔았냐 하면 미국은 전반적으로 올해 계속 한국 주식이 사고 있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가 좀 매도세가 좀 강했죠.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은 게 12월에 이제 실업률이 3.7%였는데 7월 달까지 해서 한 4.3%로 실업률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경제가 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좀 매도세가 나왔고 모든 외국인이 다 파는 건 아니고 2023년도 전체 기조를 보면 그래도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았다. 22년도는 매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좀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옥석 가리기는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가 되는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보다 보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네, 네.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증시가 어지러울 때는 내가 확실한 종목, 내가 삼성전자에 좀 확실하다 생각이 들면 그거에 비중을
차라리 늘려버리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략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아는 종목에 한 뭐 70에서 80%를 배분하고 네. 좀 성장성이 높은 종목에 한 10에서 20%를 배분하면 어차피 뭐 변동성이 커지는 건 10에서 20%가 그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러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수익률이 갈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반드시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가 기조가 이어지는 종목들, 이런 시장에서도 팔기 싫다라는 종목들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장 최강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신택이고요. 3루타 도전입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요. 저는 메모리 반도체가 사이클은 타지만 업황은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DDR5 제품도 이제 생산이 좀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패키지 기판 관련된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을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최근에 업황이 턴어라운드 했어요. 3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나왔어요.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네 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크게 안 받은 부분이고요. 네. 지금 퍼가 한 4.9 정도 되거든요. 괜찮네요.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업황 턴어라운드에서 실적이 잘 나올 것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기대 수익률이 10% 이상 되지 않을까 해서 3루타 도전해 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4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최강 종목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5시에 너튜브 MBN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최강 종목 시장 전략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이버 녹색 밴드도 있습니다. 거기서 MBN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경제사절단 목록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무료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최강 최강 종목이었습니다.